네, 2025년 8월 5일 화요일입니다. 9시 9분에 큐스트입니다. 오늘 이제 썸네일은 제가 주주 국회 청원 100만 명 서명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썸네일 특성상 이게 글자는 크게 해야 되고 다 늘 수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홈페이지에서 이제 가져왔는데 정청래 이제 신임 당대표로 이제 선출이 됐죠. 당원대회를 해가지고 홈페이지 가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근데 이게 홈페이지 관리하는 사람이 요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신경을 못 썼더라고. 이렇게 좀 글자가 겹쳐 보이게 나오게. 그러니까 일을 좀 디테일하게 하셔야 되는데 제가 전 직장 다닐 때 이커머스 뭐 이렇게 홈페이지 이런 것도 총괄하고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다가는 저한테 혼났겠죠 이제. 이 디테일이 중요하다. 뭐 요즘 뭐 유행하는 말이 뭐 악마는 디테일 속에 있다 이런 말이 있지만 사실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약간 부족한 표현이고 악마는 원래 영어 표현이거든요. 악마는 디테일 속에 있다. 근데 더 좋게 번역하면 제가 볼 때는 디테일 속에 악마가 있다가 더 정확한 말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로 이제 해석을 할 때는 잠깐 잘난 체 한번 해봤고요. 자, 어저께 또 한 분 신규 가입하셔가지고 이거는 순 신규 가입 고객 구독자 수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가입자 수가 있겠죠. 감사드립니다. 탁월한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이 되고 감사드립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요거는 제가 저기 했어야 되는데 이거 뭐 틀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14번째 추천 종목을 추천했는데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턴어라운드 종목 잘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익률이 지금 조금 밀렸지만 두 달 만에 지금 75% 이제 기록을 하고 지금 65% 정도 상승이 있는 종목입니다. 자, 큐에스트 투자인사이트, 그 다음에 큐에스트 세계 견문록 구독해 주시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해주실 거는 자, 좋아요 버튼 바로 눌러주세요. 이게 또 막상 보다 보면 나중에 눌러야지 이게 안 됩니다. 바로 좋아요 버튼 누르셨죠?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방송 시청해 주시고 항상 제가 중요한 포인트는 뒤쪽에도 골고루 남겨놓는 거 아시죠? 끝까지 해주시고 오늘은 10시 좀 전에 끝날 것 같아요. 좀 빨리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많이 없다면 궁금한 내용 문의 주시면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큐에스트 저 양반 실력이 조금 의심스러운데 좀 괴롭히는 질문 하나 해볼까? 그런 질문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어지간한 거는 거의 방어가 되기 때문에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든지 제가 질문 대응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제 소개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는 직접 발로 뛰면서 제 눈으로 확인하는 실물 경제.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면은 다산 정약용 선생님, 그리고 뭐 이렇게 연암 박지원 이런 분들을 제가 존경합니다. 실사구시. 제가 대학생 때 이제 목민심서를 읽었었나 그래요.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교 때 읽은 것 같은데 저한테 많은 영향을 또 준 또 책입니다. 넘어가고요. 이것도 뭐 지금 공간이다 넘어가고 주식 투자 큐에스트와 함께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오늘 주제 국회 전자청원입니다. 100만 명 달성에 동참을 해야 되겠다. 사실 저도 이 서명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했어요. 제가 왜 했는지도 말씀드리고 초반이니까 지금 일단 오신 분
채팅창에 인사해 주시면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코코 브루니님 1등으로 오늘 들어오셨고요. 채팅상으로 그렇습니다. 테라스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키웨스트 투자인사이트 유튜브 이제 그 월 그 회원 가입해 주시면 테라스님처럼 오른쪽에 이게 표시가 좀 붙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더 예뻐해 드리겠죠. 그래서 그 이 유튜브 그 채널에서도 전용으로 보실 수 있는 영상이 있기 때문에 2단계 이상 가입을 해주시면은 가입해 주시면 특별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키웨스트 서포터즈 2단계 이상. 이게 왜 2단계 이상을 해야 되냐면 제가 그 세팅을 할 때 1단계를 금액을 너무 낮게 세팅해 놔가지고 이걸 바꾸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가 2단계 3단계 늘릴 수는 있는데 옛날 걸 없애고 뭐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단계 이상 가입해 주시면 제가 이제 매일 방송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저희 또 회사 직원들하고 같이. 자, 요거는 제가 오늘 긴급하게 발생한 사안이라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양반 또 우리 춘식이하고 이름 또 비슷해. 이춘석이야. 이거 좀 심각한 겁니다. 이거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했대는데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작년 10월인가에도 걸렸었는데 이게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맡고 있는 직책이 이분이 사선 의원이고요. 법사위원장이에요. 법사위원장은 국회에서도 여러 이제 상임위원회들이 있는데 이제 더 중요한 역할을 맡거든요. 게이트 같은 역할을 맡는 거지. 이게 그 본회의로 이제 상정이 될 때 마지막에 이제 승인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자리고 오늘 썸네일에 나왔던 정청래 당대표가 직전 법사위원장이었어요. 이 양반 지금 약간 큰일 났어 내가 볼 때는. 이게 사진이 국회에 가보면 요 뒤에 이제 관중석처럼 교회에서 왜 2층에서 이렇게 내려보는 것처럼 예배당처럼 돼 있는데 망원 렌즈로 줌을 땡겨서 기자들이 찍거든요. 근데 기자들도 참 이걸 망원 렌즈로 땡겨가지고 찍었는데 뭐 네이버가 나오고 뭐 LG CNS가 있고 아까 또 무슨 종목 하나 더 있던데. 근데 이게 이제 이 사람이 해명한 게 웃긴 게 이게 보좌관이 차씨인가 하여튼 보좌관 이름이 있잖아요. 그 사람 거를 하는데 이게 본인이 아닌데 이거 거래할 수가 있나? 이거 요즘 얼굴 안면 인식으로 다 로그인 되는데 이 보좌관하고 뭐 이렇게 협의를 했거나 아니면 보좌관한테 이 사람이 지시해가지고 자기는 국회의원으로서 주식 거래를 하면 이해상충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이 계좌를 빌려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폰을 아예 하나를 해가지고 세컨폰으로 보좌관이 이 사람한테 줬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 사람은 지금 보좌관 폰이라고 둘러대고 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 1시간 전에 나온 기사인데 요 내용은 오늘 보셨을 테니까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이게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고 뭐 어쩌고 그다음에 재산 신고할 때 안 했고 한 1억 원 정도 된다는데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의원을 입건했다는 건 조사하겠다는 건데 이게 어느 뉴스냐면 한겨레 신문이에요. 한겨레 신문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뭐 여야 판 가르자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좌파 쪽에 가까운 신문이잖아요. 근데 한겨레 신문에서는 먼저 이렇게 지금 1시간 전에 때렸다는 건 뭐냐면 이춘석 의원은 지금 제가 볼 때는 법사위원장은 물러나야 될 수도 있고 국회의원직이 지금 위태로울 수 있는데 물론 나중에 이제 체포동의안 넘어오면 민주당에서 편들어주고 하면은 옛날에 김남국이처럼 조사는 안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 4선이거든.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왜냐면 작년에도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지금 거짓말을 했어요. 보좌관한테 뭐 주식 투자를 뭐 알려준다 뭐 이딴 식으로 대충 둘러댔는데 잣됐어 지금 내가 볼 때는. 4선이신데 자 4선 의원 요건 제가 표시했습니다. 익산 전북 익산 쪽 국회의원이고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더팩트에서 이제 단독 기사를 먼저 냈나봐요. 참고로 더팩트라는 언론은 이제 여야 모두 까는 스타일이죠. 이름도 그냥 이춘석이 아니라 오직 익산 이춘석 이렇게 해놨네. 근데 제가 하나 좀 충고를 드리면, 국회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이긴 하지만 300명을 뽑은 이유가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일하라는 거지, 그 지역에 뭘 챙기라고 뽑아놓은 게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대표자를 뽑아서 서울에 보내가지고 전체적인 일을 하라고 뽑아 놓은 거야. 근데 무슨 뭐 오직 익산 이춘석이야. 이 사람 지금 철학 자체가 잘못된 거지 이거는. 이렇게 하고 싶으면은 익산 뭐 시의원을 하면 되는 거예요. 풀뿌리 그거 하시면 되지. 국회의원이 오직 익산 이춘석, 이게 웬 말입니까? 제가 이거 왜 비판하냐면, 이렇게 쓰는 사람을 지금 국회의원 중에 제가 처음 봤어요. 띨빵하네 이거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 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 보통 이럴 때 이제 한 칸 내려서 쓰는 거예요. 무리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만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으며, 이게 지금 쟁점인데 뭐 내일이나 모레 이렇게 결과 나오겠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결코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지켜보겠습니다. 익산은 제가 한 2번 정도 가본 것 같은데, 2-3번. 군산하고 가깝지 않나요, 그죠? 향후 당의 진상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당의 진상조사를 정청래 당대표가 지시를 했다고. 맞아요. 돌직구님 말씀하신 대로 이해상충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그렇게 했을 수 있는데, 당의 진상조사라는 거는 당에서는 좀 덮어줄 수가 있잖아. 근데 일단 경찰에 입건이 됐다 그러면 이 양반 지금 큰일이다. 다시 한번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좀 그런 게 뭐냐면, 페이스북에 굳이 이거를 지금 빨리 써가지고, 이 거짓말한 죄는 괘씸죄로 따따블이 되거든 국민들한테. 광재님인가? 광재님 같으세요. 저걸 믿나? 근데 사람이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갑자기 당황하다 보면 일단 이거를 위기를 좀 넘어가고 싶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뭐 제가 지금은 이거 갖고 비판 안 하겠습니다. 아직 수사를 안 받았으니까 결과 나오면 까겠습니다. 비판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저는 뭐 조사를 받겠다고 하시니. 근데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면,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제가 말이 씨가 될까봐 말을 안 합니다. 지금 저 보좌관을 보호를 해줘야 돼요. 지금 아무 일도 없기를 바랍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연예인 한 분이 이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는데, 저도 딸이 있지만 딸내미가 둘이더라고. 유학 가 있다 그러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 자, 국회 전자청원. 그럼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동의하셔야 되는데 조금 쉬울 수도 있고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아까 제가 봤을 때 13만 9천 명 정도 돼 있었는데, 이건 썸네일 갖고 왔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대한 청원. 제가 안 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까지 여러분들한테도 할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해야 되는 걸로 바뀌었어요. 왜? 이게 지난주에 주가 폭락한 다음에 지금 조금 스물스물 올라오니까 민주당에서 뭐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일 모레 이제 한정혜 정책위원장이 보고를 하기로 했다는데 눈치 보고 있겠지. 돌직구님 말씀대로 제가 걱정되는 거는 저 보좌관이 걱정이 된다고. 왜냐하면 저게 갑질로 인해서 저렇게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보좌관이 해주고 싶어서 해주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요거 이제 링크는 제가 설명란에도 달아 놓을 건데,
지금 하실 시간 없으니까 이제 끝나고 하시면 되고요.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이고, 이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아니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1,400만 명, 1,500만 명이라는데 고작 기껏 해봐야 14만 명 동의했는데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최소 요건 5만 건을 넘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답변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검색하실 때는 국회 청원 이렇게 검색하시면 쉽고요. 그럼 국회 전자청원이 나와요. 요 클릭하시고 요렇게 나옵니다. 이게 PC로 봤을 때 기준이에요. 그럼 여기다 대주주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요 그 글이 나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 그럼 요걸 또 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은 요렇게 나옵니다. 아래로 쭉 내려보면 여기 밑에 동의하기 있죠. 동의하기 버튼. 그죠? 요거 누르시면 이게 또 쉽게 안 됩니다. 이게 로그인을 하든가, 저는 이게 로그인 안 하고 그냥 비회원 인증하기 눌러가지고 민간 인증서 토스뱅크인가 뭐 인증해가지고 이제 로그인을 해서 동의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동의를 꼭 하십시다. 자, 동의 꼭 해주세요. 그래야 민주당 그리고 정청래 당 대표 한정혜 정책위 의장 이분들이 국민 무서운 줄 알게 됩니다. 개미의 힘을 보여줍시다. 제가 비록 이제 구독자 수도 적고 하니까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제가 썸네일에 저라고 정청래 그 당대표 얼굴을 넣고 싶겠습니까? 저도 좀 부담이 되죠. 그래서 그래도 그렇게 해야 좀 임팩트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리를 좀 고쳐 앉을게요. 오늘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매일 9시에 이게 라이브를 한다는 게 어려운 게 뭐냐면 그날 주제를 제가 저녁 6시쯤에 선정한다 그랬잖아요. 그 전에 일을 계속 하고 있고 하다가, 그래서 오늘은 제 일이 7시 한 반쯤 끝났기 때문에 이 자료 만들고 바로 라이브 거의 시작한 겁니다. 광재리님께서 채팅에 뭘 써주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배당소득 분리 과세가 가장 중요. 저율인가요? 하여튼 분리과세 전면 시행이 가장 필요. 돈이 돌아야 나라가 산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승수 효과라고 하죠, 그죠? 돌직구님 공유해 주시면 퍼날라이죠. 제가 일단 링크 하나 좀 남겨드릴까요? 그러면 잠깐만요. 그리고 제가 라이브 이거 마치고 나서 원본은 앞에 좀 기다리는 시간 좀 남겨놔야 되겠어요. 왜냐면은 그 앞쪽을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좀 잘라내면은 채팅 다시 보기 기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이 링크 링크입니다. 근데 방송 끝나고 이제 제가 그 설명란에 넣어놓을 테니까 일단은 여기 집중해 주시고,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빨리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방송을 다른 분들한테 이제 링크 복사해서 좀 전파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수 효과라는 건 이제 돈이 이제 예를 들면 풀리는 돈이 이제 1억이 풀렸을 때 이게 돌고 돌아서 10억의 효과가 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multiplier effect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승수 효과의 단면을 호텔 경제학에서 다 보여준요. 저는 이제 호텔 경제학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돈을 푼 것이 오히려 욕을 먹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한 번 주고 다음에 안 주면 오히려 욕하는 것이 사람이다. 그 얘기 있잖아요. 이렇게 호의가 지속되면 이제 둘리인 줄 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주요 지수 살펴보면서 가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증시는 아직 이제 시작을 이제 할 건데 어저께 이제 그 제가 뭐라 그랬죠? 25만 건 정도의 통계 오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팔란티어라든가 이제 여러 종목들이 좋은 실적이 나오고 좀 오르면서 사실은 거품이 너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한번 뻥 터질 건데 요 DJI가 다우지수니까 1.34 올랐었고 뭐 이렇게 되죠. 회복을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는 8월 당월입니다. 다우는 이제 약간 보합에 가까워졌고 나스닥이 마이너스 0.3, 코스피가 1.5%. 어쨌든 하락폭은 제일 크죠. 낙폭을 줄였지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요런 거를 이제 민주당이 지켜보다 보면 내일 모레 눈치 보다가 뭐 그 대주주 요건을 10억 원으로 했는데 50억 원으로 하는 거는 조금 더 논의하자 이렇게 미룬다든지 그러면 이 개미들을 진짜 아주 우습게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서명을 꼭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한 3분 정도 또 튀어나가신 분이 있는데 중요한 내용은 뒤에 항상 나옵니다. 제 중요한 내용은 뒤쪽에도 항상 이렇게 빨간 주머니, 파란 주머니, 노란 주머니처럼 제가 1, 2, 3로 이제 말씀드린 거 아시죠? 자, 이건 이제 25년 8월이라고 하니까 또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25년 현재 누적 성적표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좀 갖고 가시고 요거는 사진으로 하나 이렇게 찍어 놓으셔도 좋을 거예요. 현재 시점의 성적이니까 다우 3.8, 나스닥 9.0, 코스피 와 트리플 3네. 333, 33.3, 코스닥 17.8 조금 이제 반등했죠. 코스피 이제 오늘 이제 증시 국내 증시 마감을 보니까 개인들은 이제 거의 4,785억 원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은 2,900억 원, 3,000억 원 가까이 매수했고 기관은 947억 약 1,000억 원 가까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물량을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뭐 받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그 거래 대금을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코스피가 어저께 10조 원 밑으로 좀 내려왔다 다시 조금 올라왔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투자 심리가 지금 위축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투자 심리가 왜 그런지는 뒤에 제가 설명이 또 나옵니다. 빅토리님 반대 동의했습니다. 현재 14만 명. 그리고 아니다. 제가 갑자기 동시에 두 개가 생각날 때가 있거든요. 하여튼 코스피가 9점 아이고. 죄송해요. 이거 아까 수정을 안 했네.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요. 바로 고치겠습니다. 됐죠? 10.9조 원, 4.8조 원, 2.6조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제 여름 이제 휴가철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 하락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8월 15일이 지나면서 다시 이제 좀 올라갈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8월이 그래서 전통적으로 주식이든 암호화폐든 좀 하락했던 경우가 우리가 역사적인 데이터를 히스토리컬한 데이터를 봤을 때 8월 달이 좀 그런 성향을 많이 나타냅니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하반기의 첫 달이 7월이잖아요. 상반기의 첫 달이 1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반기의 7월 달은 우리가 주가도 보면 1월 달에 오르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기대 심리 이런 것 때문에 7월이 하반기에서 1월 달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1월에 오른 다음에 2월에 약간 숨고르기 할 때 있죠. 그것처럼 8월 달은 하반기에서 2월 달 같은 성향을 좀 나타내기도 한다. 그건 이제 팁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성향을 나타내는 빈도, 확률이 높았다는 건 확실히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어요. 자, 오늘 이제 좋은 뉴스를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
오늘은 이제 이 여성분이 약간 모델 역할을 하시는구나. 여기 하나은행 여기 근무하시는 분 같은데 이 기자들이 이제 이런 거 부탁하거든요. 왜냐면 그래서 이분 사진이 오늘 몇 번 나올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여성분이 저 싫어요 하면 이제 거부하면 못 하는 거고, 뭐 기자분들하고 또 안면이 있고 할 테니까. 이거 딜링룸인데 하나은행 그 명동에 있죠, 명동에. 그래서 이거 한번 좀 응해 주시죠 이러면 이제, 아니면 전날 미리 얘기하고까지는 안 했을 것 같고, 그래도 나름 이제 미모가 좀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왜 샜냐 갑자기. 증시 대기 자금 연중 최고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투자자 예탁금이 71조를 넘었다 이런 건데요. 자, 투자자 예탁금에 대한 거를 제가 이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챗GPT한테 이제 물어봐서 챗GPT가 답변한 게 제가 읽어보니까 맞는 내용이라 갖고 왔습니다. 투자자 예탁금은요, 주식을 지금 매수한 금액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식을 사기 위해서 증권사에다 입금을 해놓긴 했는데 아직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다. 그럼 당연히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늘어난다는 의미 뭐예요? 주식을 좀 사볼까 말까 지금 이렇게 간 보면서 이렇게 살까 말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있는 자금이거나, 아니면 차익 실현을 해서 지금 매도해서 현금으로 바뀌어 있거나 그런 자금입니다. 그래서 종류가 계좌 내 현금, 주식 매도 후 입금된 현금, 그다음에 CMA나 MMF, 이제 MMF는 이제 머니 마켓 펀드죠. 그래서 이게 바로 할 수 있는 예금 같은 거 경우에 따라 이제 포함하는데, 어쨌든 주식을 살 수 있도록 지금 집어넣어놓은 총알 같은 자금이다. 핵심은 뭐다? 주식을 지금 사갖고 있는 돈은 여기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예탁금이라는 거는 그런 돈이구나, 대기 자금이구나. 근데 현금성 대기 자금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5월부터 8월까지 투자자 예탁금 추이를 살펴보면요.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제가 이제 조금 잠깐 권고하면, 제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서비스하는 그 자료들이 여러분들이 유료 구독을 안 하면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이런 식으로 엑셀로 직접 만들어서 그래프화 해가지고 제공해 드리는 게 엄청 많죠. 가입하신 분들은 좋아하실 거예요. 혹시 이제 가입한 분들이 제 누군지 대충 알 것 같은데, 제 네이버 만족도를 여기에 말씀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가입하실 것 같습니다. 가끔 좋은 면도 여기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56조 원이었어요 5월 초에. 근데 지금 거의 한 14조 원 정도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자꾸,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씀 드렸어요. 개미들은 쌀 때는 안 산다 그랬잖아요. 오르면 이제 들어온다니까. 왜? 배가 아프거든요. 막 뉴스에서는 맨날 주가 올랐다고 그러고 막 그런데 나만 바보 된 것 같고, 지금이라도 좀 들어가야 되겠고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계속 말씀드려요. 7월 8월 달에는 개미들이, 실력이 없는 개미들이 들어오면, 엇박자 나면은 또 물려가지고 내가 주식을 다시는 안 한다고 했는데 내가 또 왜 주식을 해가지고 또 마이너스가 나고 또 물리고 있냐 바보같이, 머저리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하시면 되겠고요. 주식 투자라면 항상 물린다, 나는 맨날 물려, 나는 마이너스의 손이야, 이런 분들은 키웨스트 투자인사이트에 가입해가지고 한 3개월에서 6개월만 꾸준히 해보세요. 최소한 잃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뭐 굳이 안 읽으셔도 되고, 아까 이 그래프를 보면 끝나는 얘기입니다. 지금 많이 대기하고 있다. 근데 이걸 보셔야 되는 거지. 지금 뭐 불경기고 안 좋다고 하는데 어디서 돈이 나와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돈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부동산 정책을 조금 이제 프레셔를 주면서 주식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확률이 높다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뭐야, 벌써 질문 받아? 어떻게 된 거야? 아, 오늘 너무 빨리 끝났는데요. 벌써 질문 타임이 됐어. 제가 8월 전망에 대해서는 어저께 월요일하고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오늘은 그냥 깔끔하게 바로 질문 받읍시다. 받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가입하신 분들은 어떤 점이 만족스럽고 좋으신지 코멘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출판사 대표님한테 되게 오랜만에 한 연락을 드렸는데 책이 이렇게 6월 7월 달에 책이 팔린 게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좀 한번 읽어봐 주시면 그 디지털 자산 투자 꼭 좀 구매해서 읽어봐 주세요. 한 16,200원인가 할 건데 자, 그러면 제가 질문 받을 동안 셀프 광고하고 이거 계속 내가 안 고치고 있네. 이거 왜 안 고치고 있냐 이거. 자, 내가 투자를 잘 하거나 잘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것이 투자 성공의 열쇠입니다. 세계를 누비는 키웨스트, 제임스 세이파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 근무하고 있는 암호화폐 ETF 전 세계 넘버원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시청자 특별 선물 이제 40% 할인 쿠폰 받으시려면 40QST 입력하시면 되고요. 제가 그 네이버 그쪽에 올려놓은 거는 30% 할인까지만 올려놨지, 요 라이브 보시는 분들은 10% 좀 더 드리는 거니까 한번 체험해 보시라고. 네, 요거 셀프 광고하고 질문 받고 답변 드릴게요. 주식 투자 큐에스트와 함께 해보세요. 큐에스트 월 49,000원, 그 40% 할인 받으시면 월 29,000원. 큐에스트 투자 인사이트 이렇게 돼 있고, 매일 제가 3시 반에 주식시장이 마무리되면 오늘 같은 경우 한 7시 정도 올라갔을걸요. 그래서 오늘 글 올라간 거 한번 볼까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나오고요. 제가 여기 해놨죠. 8월 5일 8시에, 오늘 조금 늦었는데 8시인데 3시 반에 중시가 끝났는데, 이거를 이 시간에 제가 이 내용들 보시면 깜짝 놀라시겠지만, 요건 이제 부산 갔을 때 찍은 사진 오늘 한번 올려놨고, 이렇게 좀 내용 보시고 이제 여기까지는 그냥 보이는 거고, 요 밑에 엄청난 내용이 숨겨져 있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종목들은 그 대형 우량주기 때문에 호재들도 많이 나오고, 제가 실적들 2분기 실적 발표된 것도 올려드리고 있고. 뭐야? 아닙니다. 저한테 한 말입니다. 제가 약간 착각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올라온다. 그리고 주 지금 한 14회 정도 글이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 이제 올해 계속 하시면서 수익 나시는 분들이 이제 리뷰 남겨주신 거니까 이런 것도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코인 투자 큐에스트 함께 해보세요. 코인도 지금 들어가기 괜찮은 타이밍이니까 암호화폐 투자하고 계신 분들 중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가입해서 해보시면 되니까, 요거 이제 방송 마치고 나서 010-5918-7788로 문자 메시지 주시면 저하고 직접 통화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상담만 받으시고 가입 안 해도 됩니다. 편안하게 이제. 그리고 뭐 갖고 있는 종목이 뭐 물려가지고 고민이시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 제가 무료로 상담해 드리니까 편안하게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박하지 않습니다. 큐에스트의 디지털 자산 투자 꼭 좀 읽어보세요. 좀 구매하셔가지고
최소한 그 16,200원 이상의 가치는 가져갈 수 있겠죠, 그죠? 주식 투자 궁금하실 때, 도움이 필요하실 때 이렇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엔비디아 갔을 때 찍은 사진이고. 자, 돌직구님이 질문 주셨어요. 오늘 공매도가 증가했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공매도에 대해 알려주시고 현재 시장에 알겠습니다. 공매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판서를 좀 갖고 왔습니다. 자, 공매도라는 것은요,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자, 공매도.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챗GPT한테 지금 부탁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 붙이고 설명드리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설명을 너무 길게 해줘갖고 좀 짧게 해줘야지 이놈이. 이렇게 해주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설명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놓고 제가 설명을 하면은 좀 좋겠죠. 이게 더운데 그 귀때기 헤드셋을 쓰고 있으니까 귀에 땀이 나기 시작하네 지금. 잠시만요. 잘 보이시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지식 산업에 일을 하는 사람이고 선생님 같은 역할을 하니까 챗GPT가 있으면 너무 좋네요. 자, 공매도는 이제 영어로 숏셀링이라고 하고요.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 예상하고, 이게 핵심입니다. 주식이 내가 없는데 없는 주식을 빌린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주식을 빌린다. 이 개인들은 좀 하기 힘들어요, 사실은.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판다는 게 이게 저도 예전에 이게 대학교 때 이거 처음 이 개념을 접했을 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 이게 뭔 소리 하노 이게. 우리는 사는 것만 아는데. 근데 제가 대학생 때였으니까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죠. 근데 팔 수가 있는 게 먼저 빌리니까 가능한 거고, 일단 설명을 들어보시고 이해 안 가시면 나중에 설명 또 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나중에 다시 매수를 해요. 그래서 뭘로 갚냐? 주식으로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없는 주식을, 없는이라는 말을 수식을 넣어야 되겠다. 내가 주식이 없어요. 주식을 먼저 빌려. 사는 게 아니야. 빌려서 팔아. 그 다음에 빌려서 팔았으니까 나중에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뭘로 갚는다? 주식으로 갚는다. 주식으로 갚는다. 이런 걸 제가 영어로 뭐라 그랬죠? 퀴즈. 이렇게 동일한 걸로 갚는 거를 제가 며칠 전에 설명드렸어요, 영어로. 혹시 그거 맞추시는 분 있으면 제가 책 선물 드릴게요. 일단 그래서 설명 이어나가 보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아니라 비싸게 먼저 팔고 싸게 사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요. 투자자 A가 삼성전자 주식을 10만 원에 빌려서 시장에 팔아요. 근데 주가가 8만 원으로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팔았잖아요. 그렇죠? 10만 원에 빌렸다는 게 중요한 거지. 10만 원에. 근데 8만 원으로 주가 하락했을 때 난 8만 원에 매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8만 원짜리로 주식을 사서 갚으면 어떻게 돼요? 차익이 2만 원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기준 가격이 있었던 거지. 10만 원에 빌렸다. 야, 10만 원짜리 주식을 빌린 거야. 근데 한 주라 그랬잖아, 예를 들면. 그럼 나는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를 주면 되는 거예요. 갚으면 돼. 근데 나는 얼마에 산다? 8만 원. 8만 원에 사서 줬으니까 나는 2만 원이 내 수익이 된다. 그래서 공매도가 우려된다는 건 뭐냐면 주가가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렇게 좀 천천히 설명드리는 건 초보자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자, 공매도 이렇게 주가가 있으면 이렇게 만약에 어떤 종목이 올랐어요. 그러면 계속 오르기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0원이고 이게 10만 원이라고 가정할게요. 주가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 기관 입장에서는 이거를 빌려가지고 주식을 이렇게 그 공매도량이 많아지면 이게 무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뭐 7만 원이다 이렇게 하락할 수 있고 아까 삼성이란 종목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선물 시장도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선물 가격을 조정해 가지고 이 가격을 인위적으로 하락을 시켜 가지고 먹기도 하고 뭐 이런 기법들을 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 우량한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 공매도를 주로 어디가 많이 치냐면 외국계 증권사가 많이 해요. 외국계 증권사. 이 새끼들은 우리나라 뭐 그 회사들이 잘 되길 바라고 이런 거는 아무 관심도 없어. 이 새끼들은 그냥 돈만 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량한 회사인데 그 우리나라 회사들이 이제 IR 팀들이 약하거든요. 금융 기법 이런 게 너무 약하고 그 좀 심하게 얘기하면 내가 전 직장 까는 것 같아 좀 그렇기도 한데 IR 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잘 몰라 금융에 대해서 그리고 주식에 대해서도 오히려 학교 다닐 때 공부만 하고 이런 사람이 많고 그러면 그 회사 주식의 종목에 대해서 방어도 해주고 뭐 이래야 되는데 주가 관리를 아무것도 안 하는 회사가 주로 타겟이 된다. 그리고 거래 대금이 매우 작은 종목, 적은 종목 이런 것들이 타겟이 돼서 막 갖고 노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 질문 주신 거에 대한 답변을 이제 마무리하면 공매도는 설명을 드렸고 지금 국내 주식이 공매도를 치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보는 게 뭐냐면 국내 주식이 있잖아요. 지금 한 4, 5년 주기 정도로 봤을 때 자, 국내 주식 시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되게 견조하다 그랬잖아요. 글로벌 경쟁력도 있고. 이게 한번 올랐다가 지금 이렇게 떨어졌다가 지금 이렇게 좀 오르고 있는 거야. 지수는 여기까지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저평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공매도 잘못 때리고 이제 숏 친다 그러거든. 숏. 그게 이 숏 친다는 게 이 말이에요. 숏. 그럼 얘네들이 만약에 이제 이걸 먹으려고 아까 10만 원짜리를 인위적으로 한 5만 원까지 낮춘다고 칩시다. 이렇게 했을 때 잘못해가지고 얘네가 역으로 당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다른 기관 같은 데서 이 새끼들이 이거 숏을 많이 치려고 그러네. 우린 그러면 12만 원으로 올려버릴게 하면 얘네들은 손실이 7만 원이 나거든요. 가격이. 그때 손해를 덜 보려고 빨리 사서 갚는 거를 얘네들이 막 10만 원에 주식을 빌린다. 12만 원에 빨리 사서라도 손해를 보고 막 갚는 거를 뭐라 그런다? 숏 커버링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다? 국내 주식이
숏 잘못 치다가 손모가지 날아갈 수 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 공매도. 단 종목에 따라서 너무 많이 이제 상승한 종목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공매도의 타겟이 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장 전체로는 공매도 우려가 저는 크지 않다고 보지만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거는 그 투자하는 종목에 따라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조심하시면 좋겠다로 오늘 돌직구님이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 정도로 드리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그래서 오늘 그 질문이 더 없으신 것 같고 그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부탁드린 거 제가 뭘 부탁드렸죠? 자 위로 한번 쭉 가봅시다. 요거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 사람들한테 주식 투자하는 분들 있으면 많이 동의해달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게 20만, 30만, 50만, 100만이 가야 이 투자자들 국민이 무서운 거를 알 것 같아서 제가 동의하라고 하는 거고 지금 몇 건 돌파했나 이제 확인하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국회 청원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고요. 대주주. 저도 뭐 명색이 디지털경제협의회 이제 사무국장인데 이런 때 이제 뭔가 저도 참전해서 뭘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방송하는데 힘을 좀 보태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14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자, 우리도 뭔가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나죠. 14만 건의 동의 숫자를 돌파. 이게 무슨 말이냐? 한글을 이상하게 쓰고 있냐? 자, 동의수 청원 동의수 14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명 한 명 이제 힘을 보태면은 이제 개미들의 힘을 보여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와중에 지금 이런 와중에 이 사고 친 사람이 있었다. 지금 법사위원장이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일 수도 있는 법사위원장이 지금 걸렸다는 게 한마디로 개쪽인 거예요. 지금 이 사람 지금 오늘 잠 제대로 못 잘걸. 준석이 아저씨 4선 의원인데 모범을 보이셔야 되는 양반이 말이야. 자, 마치겠습니다. 이제 국회 전자청원 100만 명 달성에 동참하고 많은 분들에게 전파해 주셔가지고 제가 민주당에서 지금 이상한 정책을 그 주가 관련해서 하는 거를 멈추기 전까지 제가 앞으로 라이브 할 때마다 전자청원 해달라고 조금씩 설명드리고 저도 힘을 좀 보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2025년 8월 5일 화요일 오후 9시 57분에 오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하죠. 새벽에. 그래서 이제 비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또 출근하실 때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내일 오전에도 많이 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본 것만 말씀드리면 내일 새벽부터 물폭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에 비가 많이 오는데 지금 이제 약간 북상하는 것 같아요. 구름이. 그리고 수요일 날 오전 낮에 극한호우가 온다. 봄날의 햇살님 짝짝짝 박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마치기 전에 제가 구름 사진만 한번 체크하고 아직은 괜찮네. 아직은 이게 체코에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이 윈디라는 게 여러분들도 윈디 많이 쓰시면 좋아요. 여기서 들어가서 비 번개 딱 누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은 괜찮은데 이게 지금 보니까요. 여기 있는 게 이렇게 온다는 건가? 하여튼 뭐 지금은 괜찮은데 새벽에 올 것 같습니다. 대차 거래가 답이 아니었나요? 잠깐만요.
아, 대차거래. 잠시만요. 제가 챗GPT한테 좀 물어보는 게 뭐냐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실수할 수 있으니까 뭐 체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지. 자, 요거 제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이제 오랜만에 집합 개념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짧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대차 거래라는 거는, 자, 대차, 말 그대로 대차가 뭐예요?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쉬운데 이게 우리가 금융 용어가 주로 일본에서 들어왔거든. 근데 이제 영어로 쓰면 오히려 쉬운데 대차 거래, 빌려준다 이 말이에요. 빌려주고 갚는다. 임대차 할 때 그 대차거든요. 그래서 영어로는 Securities Lending and Borrowing이라고 그러는데, 자, 집합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대차 거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집합 배웠죠? 대차 거래. 요거 설명드리면 돌직구님 머릿속에 정리가 될 거예요. 이 안에 공매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이제 어떤 유동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공매도 말고 진짜 주식을 기관끼리 빌리고 갚고 해요. 근데 이거는 거래에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 아, 퀴즈에 대한 답? 아, 이거 설명하고 제가 잘못 이해를 했네. 그래서 설명드린 김에 제가 잘못 이해했는데 하여튼 요건 진짜 빌리는 게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대차 거래가 공매도랑 같은 건 아니고 대차 거래라는 개념 안에 공매도가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퀴즈에 대한 답은 현물로 in kind였습니다. in kind. 기억나시죠? 아, 맞다. 퀘스트가 며칠 전에 얘기했었는데 한국말로 뭐죠? 현물로라고 하면 안 되고 동일한 것으로. 동일한 것으로인데 주로 동일한 것이 이제 돈으로 얘기할 때는 인카인드라고 표현을 안 하니까. 옛날에 이게 카인드가 종류란 뜻이 있거든요. 동종의 이런 뜻이 있어요. 친절하다고만 있는 게 아니야. 동일한 것으로 할 때 영어 표현이 in kind구나 하고 알아두시면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뭐 직장 다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디서 만약에 회의 같은 거 할 때 뭐 in kind 이런 게 나올 확률은 거의 없어. 이게 나왔어. 그러면 그때 in kind, 현물로 주고 받으란 뜻이군요. 이렇게 아는 채 좀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in kind 밑줄 쫙 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빠르게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2025년 8월 5일 화요일 오후 10시 2분에 여러분들의 귀염둥이 퀴에스트였습니다.